주제는 과학과 마술의 차이. 특히 뭐에서 mistake요. 실수를 했을 때 둘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not A but B 이런 구조로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길고 복잡한 문장은 not A but B가 발견된 사람 차라리 이렇게 끊어서 한 문장씩 이렇게 편하게 소화하도록 하고 뇌가 커서가 아니에요. 자, 이제 과학과 마술을 비교를 왜 했냐면 이 결론까지 가기 위해서 그래. 과학은 누가 하는 거야? 인간이 하는 거고 과학이 뭘 보여줘? 인간의 지능을 보여주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의 특징을 말함으로 해서 인간이 왜 똑똑한지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뇌잖아. 인간의 뇌가 커서가 아니라를 읽을 줄 알아야 돼. 그게 아니라 but 왜 우리가 똑똑하냐면 여기요. 이익을 공유하니까요. 자신이 알아낸 좋은 것을 남과 널리 알려서 공유하기 때문에 인류 전체는 똑똑해졌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 단어는 기초 중에 상기초 표현이니까 정확하게 알아두고 시행, 자고 이게 인간의 강점이에요. 시행착오에 능해. 그러면서 더 좋은 길을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 전체로 봐서는 엄청 똑똑해졌다는 거죠. 주제가 그렇게 됩니다. 다음 34번은 두 번째 줄 가볼게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연구가 나오잖아요. 연구 have shown 결론적으로 conclusively 라는 단어 중요해요. 왜? 우리가 이게 주제어임을 알아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보여줬대잖아 연구가 라는 사실을 접속사 요 패턴 다시 기억하고 우리는 더 잘 기억한대요. 왜 이 기억이 단골 주제냐면 우리가 기억을 잘해야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잘해야 능력이 있으니까 이 공부 능력이 중요시되던 20세기 사회에서는 늘 저게 중요한 연구 분야인 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걸 기억할 수 있지? 이거를 많이 연구해왔기 때문에 따라서 모의고사에도 저 지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게 주제일 경우가 자주 있으니까 잘 봐놓으시고 결론적으로 답은 We discover them ourselves. 우리가 직접이라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배웠던 제기대명사 강조용법. 내가 직접 알아냈을 때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알아냈을 때 그걸 더 오래 기억한다. Being told는 수동 대형 동명사. 다 같이 수동 동명사. 말하다의 수동태는 듣다. 그것을 들었을 때보다 내가 알아냈을 때 더 잘 기억한다. 자,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마침내 하면 결론을 말하겠다는 표시잖아요. 그 뒤에가 주제문이 맞고요. 여기서부터 갈게요. The concept, 개념이요. 우리가 새로 배운 개념은 stick with them. 들러붙어서 떠나질 않아. 그러니까 기억된다라는 뜻을 전달하고 있어. Stick with them. stick이 뭐라고? 들러붙다. 그래서 떨어지질 않는다. 기억된다. Because they have to find their own way.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탐구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다음 35번 맨 첫 줄 가요. 어쩌고 저쩌고 이 어려운 이름 이펙트 무슨 효과라는 단어야. 이걸 밝혀낸 사람의 이름을 자주 따서 무슨 효과, 베블런 효과 뭐 이렇게 우리 사회책에서 많이 배우는 그
그건데요. 이거는 자이가르니크 요 정도 읽으면 돼요. 근데 이거 못 읽는다고 문제되는 건 없어요. 영어에서는. 이거 외국어 이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건 뭐냐? 이건 꼭 외워. refer to 이거 띄었어야 되네. 띄어쓰기. 여러분 띄어쓰기 하시고 refer to A as B 요거 필수 수거예요. A를 B라고 부르다, 일컫다 라는 뜻이야.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수동태로 많이 나와요. be referred to as 이렇게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봐봐. 영리한 사람들 한 번에 따라올 수 있어. as B를 B라고 부른다라는 걸 기준을 잡은 다음에 as 다음에 저게 B인 걸 인식하면 돼요. B. 그러면 여기가 A인 거지. A는 부르다가 아니라 이제 불리운다가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해서 힘줘서 설명하냐면 be referred to as 이 표현이 자주 나와. 그리고 해석할 때 막 섞여갖고 거꾸로 해석될 위험이 높은 표현이라서 이걸 꼭 외워놓으세요. as be 부분을 기억해 놓으면 돼. be라고 이걸 기억해놔. be라고 불리운다. Zygarnik effect는 흔히 뭐라고 불리운다? 경향, 무의식의 경향, 뭐 하려는 너에게 상기시키려는 remind A of B 무엇에 관해 a task that is incomplete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a task that is incomplete 완수되지 못한 일 완수되지 못한 일을 자꾸 상기시키는 효과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아, 영어 숙제 해야 되는데 수행 뒤에 해오라 그랬는데 몰라 내일 하자. 또 내일 생각나고 하루 종일 생각나고 너무 귀찮아. 너무 하기 싫어. 내일 하자. 또 내일 하루 종일 생각하고 그게 제일 손해보는 짓인 거지. 근데 이제 많이들 그래. 많이들 그렇게 살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일을 늘 생각은 해. 왜냐하면 그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생각은 해. 긴장해서 생각은 하는데 생각이 날 때마다 미뤄요. 다시 시간 계산해보고 이따 오후에 해도 되겠는데 다시 시간 계산해보고 오늘 밤에 잠자기 전에 늦게 자고 하지 뭐. 다시 생각해보고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자. 이렇게 계속 미루는 거지. 근데 왜 손해라 그러냐면 어차피 X라는 일을 하는 건 똑같은데 이걸 여기서 안 하고 계속 X를 이렇게 미루는 순간 나는 X를 하느라고 드는 힘이 계속 들고 있는 거야. 짜증이, 스트레스가. 그리고 결국 한 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들인 힘은 몇 배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런 일이 한 개야? 아니죠. 거의 모든 일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거의 모든 일을 3, 4배의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 해야 될 거를 너무 싫지만 해버려. 그러면은 마음이 싹 개운해지면서 다음 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느라 쓰는 에너지,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것도 다 에너지거든. 몸에서 네가 먹은 밥, 네 몸이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 ATP를 사용해서 이걸 대처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계속 빠지는 거지. 어디선가 자꾸 새어나가는 거야. 이렇게 돈이 줄줄 새듯이.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데서 큰 교훈을 얻으시고 바로 버르장머리를 고쳐버리세요. 인생이 3배가 행복해집니다. 알겠죠? 특히 이제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빨래나 청소, 그 다음에 설거지 같은 걸 미루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지. 그러니까 거실을 지나가면서 싱크대에 쌓여있는 설거지를 보면서 짜증이 나물나물나물 방에 들어가서 와 유튜브나 보고 조금 쉬고 낮잠도 자고 다시 나오다가 여기 친구 하나 나가는데 설거지가 몰라 나가면서도 짜증나는 거지. 그렇게 살고 있다고. 내가 진짜 그런 거 같다 싶으면 빨리 한두 가지라도 바꾸세요.
그러니까 너무 다 미루지 말고 반이라도 바로바로 해치우도록 조금씩 노력해봐. 되게 편해 살기가. 자,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말한 이펙트고요. 그게 내 무의식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야. 아니, 선생님, 저는 마음 편하게 살아서 그걸 생각 안 하거든요. 아니에요. 너의 무의식은 그걸 계속 너한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순간순간.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주제였다. 완수되지 못한 일은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상기시킨다. remind. 그래서 이것과 흐름과 상관없는 문장은 4번이야. 이건 뭐에 관해 얘기하는지 보자. They developed cooperation. cooperation 무슨 뜻? 협력. 잘했어. skills after finishing task. 이거 얘는 했다 그러잖아. 완수했다잖아요. 우리 주제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By putting the puzzles together. 함께 퍼즐을 함으로 해서 어려운 걸 해냈다. 이런 걸 전달하고 있지. 36번.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알려드릴게요. golden rule. golden. 황금률. 이게 뭐야? 미술에서는 황금률이 몇 대 몇 이런 거 있잖아. 8대 3이던가. 아진아, 뭐냐 황금률? 몰라요? 몰라요? 7대 3인가? 그게 있어. 자연 상태에 있는 모든 물체에 적용되는 황금 비율이 있어. 가장 안정감을 주면서 아름다움을 주는 자연 상태에 있는 물건들을 다 조사해봤더니 그 비율이 많이 나온 게 있어. 과학자들이 알아냈거든. 나도 잊어버렸어. 6대 3인가 그래. 6대 3인가 7대 3인가. 세로와 가로. 그래서 그런 황금률도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 눈앞에 잘 안 나타날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이 황금률은 뭐냐면 모든 이에게 통하는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것. 절대가치. 알았지? 그걸 황금률이라고 그래.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한다. 어떤 방식으로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이런 개념 익숙하지? 네가 받고 싶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 그래, 그게 인간이 다 모두 지켜야 될 황금률이라는 거야. 이런 말이 있었다고 의고사에서. 그래서 이제 1번은 어디로 가냐? 이 율 이렇게 되는 거지. This rule. 알겠죠? 그 다음 make sense도 기초 중에 기초 필요 단어니까 알아두시고요. 동사 일형식 말이 되다, 합리적이다 이런 뜻이야. 말이 된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 말이 합당하다. 그럼 이 사람이 이 황금률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끝날 것 같아? 아니면 그 이상에서 다른 게 맞다고 할 것 같아? 어느 정도까지는 이라고 했으면 그게 안 맞는 경우를 얘기하려고 하겠죠 이제. 그렇지? 그래서 어디로 가냐? 여기요.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2번인 거죠. 이게 1번이고. 멀티, 다문화, 세팅은 뭐라고 해석할래? 배경 좋아요. 여기서 환경, 배경 맞아요. 다문화 환경에서는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야. 왜?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낼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과 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같은 한국 문화에서는 내가 예의 바르게 대하면 저 사람도 예의 바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미국 사람하고 대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고 미국 사람은 하이 이러면은 짜증내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문화가 다른 데서는 그걸 기대하지 말라는 뜻인 거지. 그래서 this need to 다문화 환경에서는 오해, 소통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소통의 오해, 잘 서로 맞지 않음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주제였어요. 여러분 지금 수업하는 것 중에 몇 개가 시험지에 여러분한테 딱 선물처럼 올 거야. 네, 그렇게 믿고 즐겁게 받아들이세요, 내용을. 아진이 오늘 특히 피곤한가 보다. 원래 저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잘 해봐. 네. 네. 커다란 사인. 표지판 얘들아, 표지판. 표지판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거주민들한테 물어보고 다닌 거예요. 아니 내 집 마당에다가 뭔 큰 표지판을 놓겠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어디로 가냐? 어떻게 보일지 해서 사진을 보여준다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크냐면 사진으로 해서 요런 표지판 갖다 놓을 거예요 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 아름다운 집을 다 가려. 블럭 가리다. 표지판을 세워놓잖아? 그럼 자기 집이 가려지는 거야.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나쁘겠지. 그러니까 naturally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더라? 당연히 자연스럽게 맞아요. 자연스럽게도 그 뜻이 여기서도 맞는데 조금 다른 말투도 익숙해지라고. 당연히 마땅히 싫다고 했겠지. 거절. 얘기가 거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어떤 특정 그룹에서는 76%가 승인을 해줬대요. 오케이 해줬대요. 이제 이상하죠. 집을 다 가리는 저런 큰 어떤 표지판을 그냥 당신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당신 마당 좀 쓸게요 했는데 좋아요 한 사람이 있었대. 그게 왜지? 궁금하잖아. 그러면 the reaso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흐름을 이렇게 쫓아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동의까지 잘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 이제부터 주제 나가요. 2주 전에 조그만 기여를 하도록 작은 간판을 세우도록 요청을 했었대. 그래서 작으니까 그냥 거의 다 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더 큰 요청을 한 거죠. 더 큰, 훨씬 집어넣자. 비교급 강조, 훨씬 더 큰 요청에도 오케이를 한 거죠. 한번 작은 걸 받아줬으니까 마음이 이미 열려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작은 요청 수락 후에는 더 큰 요청도 흔쾌히 받아들이게 된다. 수용하게 된다가 주제. 그럼 이 글을 읽는 사람한테 뭘 전달하고 싶냐면 네가 엄마한테 아이폰 사달라고 해서 수락을 받아내고 싶잖아? 그럼 그 전에 작은 걸 요청을 하라는 거지. 엄마 운동화 사줘. 엄마 사줬어. 아이폰 사줘. 내 사줬어. 아파트 사줘. 사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남한테 부탁할 때 우선 작은 걸로 해서 그래서 이게 바로 판매가 자기 전문 직업인 사람들 있잖아요. 판매사원, 영업사원들이 쓰는 기술이에요. 우선 모르는 집에 들어가서 저 물 한 잔만 얻어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예 드세요 이러죠.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그러면 예 이렇게 하고 도움 하나 팔아주시면 안 돼요? 예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게 이제 영업사원들의 이 심리를 이용하는 기술이에요. 이거 가끔 나와요, 이 주제. 네, 다른 말로 해서 저 주제가 가끔 나와. 다음 38번
그러나 using caffeine. 카페인이 좋다는 거야? 아니요. 대체를 하지 못해. 뭘? 좋은 수면을 대체는 못해. 카페인이. 그러나 그럼 카페인에 대해서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인 내용이야. 그럼 이 however가 들어간 그 동그라미 앞에는 카페인의 좋은 점을 막 늘어놓다가 얘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 보면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야 돼요. 이 문장 삽입 풀 때 항상 이렇게 항상 얘기가 반전되니까 반전되는 데를 찾는 거야. 그래서 이거 봐봐. Coffee improved reaction times. 누가 봐도 긍정적이죠. 그러면 3번하고 2번, 1번은 아닌 거야. 알겠어? 그 다음 뒤에를 보자. 어머 그러면 카페인이 어디 갔냐? 아 여기구나. 잠을 못 자면 나쁜 수면이 있건 없건.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영어는 명사로 했으니까 잘 들어. 질 나쁜 수면이 있거나 없거나 하잖아. 그러면 잠을 잘 못 자거나 잘 자거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겠어요? 카페인은 에러를 증가시킨대. 카페인의 장점이야 단점이야? 장점이지. 장점이지.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 넘어갈 뻔했지. 선생님 에러를 증가시키는 게 장점이에요? 어? 아 참. I'm sorry. 내가 이 설명을 한다는 게 아이고 선우 땡큐 베리 머치. 여기요. 이거 증가시켰다는 장점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보고 섣불리 4번 뒤를 가려다가 얘가 보인 거야. 그래서 이게 한번 트릭을 썼더라고. 시험 문제 테크닉을 두 바퀴 썼더라고. 그러니까 이걸로 여기는 원래 넘어가는 구조로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데 한번 장난을 쳐놨더라고. 이 문장 자체가 장점 그러나 단점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넣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도 순서 찾을 때 만약에 but, although 이런 게 보이면 그 끝까지 잘 보기로. 알겠죠? 그럼 여기가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선우 말이 맞지. 오류를 증가시키면 당연히 단점이죠. 얘기했어. 네, 그래서 여기가 답이에요. 2개만 더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자, 희망을 가지고 힘내. 으쌰. 어깨 쫙 펴고. 자, 여기서는 순서를 어떻게 찾냐면 우선 이 글을 읽어야 돼요. 주어진 문장을 안 읽으면 안 돼요. 판매부 부장님 정도 돼. 디렉터는 부장님이 에어 horn 이게 바로 우리 뿌 하고 부는 거 있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홀은 영어고 나팔. 응. 나팔이나 우리가 그걸라고 해도 돼요. 호루라기라고 하잖아 우리가. 네. 그거 뭐지? 한국말로? 호루라기. 호루라기 말고 있지 않나? 미안해요. 호루라기. 네, 호루라기를 놓고 blow the 호루라기. 언제? settle a deal. 거래 성사. settle. 거래가 성사됐어. 여기가 판매 영업부인데 거래가 성사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야 이 부서 전체에.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다가 호루라기를 놓고 끝나면 푸르 하고 부는 거야. 전체 다 직원들 들으라고. 그래서 답이 어떻게 돼 있냐면 the noise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음은 호루라기 부는 소리였던 거지. 알겠죠? 그게 방해를 interrupted everything. 내가 다른 사람들 다 컴퓨터 작업하다가 서류 작업하다가 전화 받다가 그 소리가 들리면 다 방해가 되는 거 업무에. 응? 그런데 결말은 반전이에요. 왜? however잖아요.
엄청나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대. 이게 주제야. 어떻게 됐냐면 아, 어, 나도 이 세일즈 팀에 무슨 효과가 생겼냐면 나도 저 호루라기 한번 부는 거 당해봤으니 응? 어떤 이제 직원이 저 부장님 성공했습니다 연락이 가면 막 불어주는 거야. 그러면 모두가 깜짝 놀라서 하던 일에 방해를 받긴 하는데 다 그걸 당하고 싶은 이 꿈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더라. 동기부여가 엄청 되더라. 이걸 전시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누가 숙제를 잘해와. 그럼 내가 남들 다 들으라고 우와 우리 미래 진짜 최고다. 숙제가 완벽해.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하고 막 이렇게 과장해서 해줘. 그러면 짜증나.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도 나도 나중에 칭찬받고 싶다. 이런 일이 생긴다는 주제야.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 여기 이렇게 이제 여기가 학교 대문이고요. 이렇게 학교가 엄청 컸는데 대문에서 들어가서 여기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건물이 있고 이러면 너네 학교도 되게 크잖아. 그지? 야 요즘 시대에 그렇게 교정이 큰 학교가 고등학교가 잘 없어. 와보고만 해도 니네보다 작잖아. 교정은 작아요. 이 덕소고가 교정 되게 큰 거야. 근데 다 이문을 통해서 전교생이 들어가거든요, 아침에? 그러면 맨날 시험 보고 나면 뭐가 있냐면 여기 벽보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하얀 종이가. 이름이 이렇게 등수별로 이렇게 계속 써있어. 실명이. 등수까지 숫자 다 붙여가지고. 1, 2, 3학년 다. 그래서 시험 끝나면 누가 몇 등 했는지가 다 까발려져요. 그랬었어. 이런 것들인 거죠. 저게 싫으면서도 다음 시험엔 내가 저기서 맨 앞에 붙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40번은 요약문을 보면서 그걸 어디서 얻어왔나 까지만 보자. 실험, 학생들의 흥미, 그 주제에 관한, 토픽에 관한 흥미가 늘어났어요. 언제? 장려될 때. 뭐가? 다르도록 장려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를 이자, 생각 견자, 이견을 내도 좋아. 네 생각도 말해봐. 다른 생각 가지고 있어? 오, 더 좋아. 이렇게 할 때 관심이 막 늘어난다는 거야. 그게 본문에서는 여기요. 알겠습니까? disagreement. 됐어요? 참, I'm sorry. 야, 이게 뒤에 중요한 거 있어. 41. 한 마디만 더 할게요. 한 마디만. 이거 되게 특이한 주제거든? 뭐냐면, 이 사람들이 스탬프, 즉, 그거 있잖아. 스탬프로 쾅 찍은 다음에 봉투를 닫으면 얘가 봉투가 잘 들러붙는 그런 풀, 우리로 치면 풀. 네. 그거를 이제 사다 쓰는데 얘가 잘 안 붙는 거예요. 아참참. 스탬프가 우표죠, 우표. 그럼 너희들 우표 써봤어? 안 써봤어? 우표는 요만한 종이 쪼가리인데요. 우표가 뭐냐면 얘들아 옛날에는 편지가 주로 연락하는 멀리 있는 친구와 연락하는 기능이었잖아. 전화도 흔치 않고. 그럴 때 여기다가 왜 우표를 붙이냐면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사는 거예요. 그래 우체국에서는 편지봉투 사이즈, 무게 이런 걸 감안하고 거리까지 생각을 한 다음에 이 우편물은 1,000원을 내셔야 우리가 내일까지 보내드려요 하는 거야. 그럼 내가 1,000원을 냈다는 표시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우체국에서만 만드는 특수한 종이에 잉크가 마련된 우표를 한 장 주는 거야. 거기 1,000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1,000원짜리 우표를 내 편지 봉투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그 바구니에다 넣어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체부 아저씨가 봐도 아 이거 다 돈 낸 우편물이네 내가 잘 운송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표시야. 돈 냈다는 표시야 원래. 근데 우표가 그냥 종이가 아니고요. 뒤에 접착제가 이미 발라져 있어. 근데 그냥 만지면 매끈매끈해. 여기다가 침을 바르거나 물을 바르면 얘가 이제 풀이 되는 거야. 끈적끈적해져가지고 딱 붙어요. 그게 우표의 특징이거든. 그래서 우표를 발행을 했는데 그거를 저기 제조업자한테 만들어 갖고 올 거 아니야. 근데 우표가 잘 안 붙어. 어디 갔냐? 여기 물기 묻은 모이스텐드. 그래서 잘 안 붙는다고 막 불평이 들어온 거야. 아 그러면 제조업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지. 물기를 충분히 줘야 돼요. 쬐끔 붙였으니까 안 붙지. 이렇게 말한 거지. 그러면 그 수많은 고객을 한 명 한 명 올 때마다 이거 왜 우표가 안 붙죠? 그러면 한 명씩 데리고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 물을 더 묻혀보세요. 보세요. 이만큼 묻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그렇게 올바르지만 오히려 비효율적인 일 대신에 얘네는 어떻게 결론을 이 관리 부처는 어떤 결론을 냈냐면 우리 고객을 다시 재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우표에다가 접착제 더 발라주세요. 그걸로 끝내버렸다는 거야 문제는. 그래서 원래 고객들이 묻히던 만큼 물기를 조금만 묻혀도 잘 붙게. 차라리 제품을 바꿔버렸다는 거지. 그런 해결책 그거 머릿속에 남겨놓으세요. 그래서 주제가 2번 불평이라는 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것을 반겨야지. 반가워하고 그것에 맞춰주면 자신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는 것을 알려주는 글이었어요. 됐어?